안녕하세요. 오늘도 이렇게 찾아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영상을 클릭하신 것이 우연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마음 어딘가에서 작은 위로가 필요했을 겁니다. 삶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싶었거나, 나 자신을 돌아보고 싶었거나, 아니면 그저 마음을 편안하게 쉬고 싶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괜찮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의 작은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오늘은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의 이야기를 통해 당신의 마음에 평안과 희망을 전하고 싶습니다. 칸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결코 수단이 아니라 그 자체로 목적이라고 말이죠.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은 누구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입니다. 오늘 이 시간 그 사실을 함께 확인해 보려 합니다. 칸트는 18세기 독일의 작은 도시 퀘니히스베르크에서 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는 멀리 여행을 떠나지도 않았고 화려한 삶을 살지도 않았습니다. 규칙적인 생활, 조용한 사색, 꾸준한 산책. 그것이 그의 일상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단순한 삶 속에서 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깊은 답을 찾았습니다. 그의 말들은 200년이 넘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우리 마음을 울립니다. 특히 오랜 세월을 살아오신 여러분에게는 더욱 깊게 다가올 것입니다. 왜냐하면 칸트가 말하는 것은 거창한 성공이나 업적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품위와 존엄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인간은 누구나 존엄하다고 했습니다. 나이가 많든 적든, 부자든 가난하든 건강하든 아프든 그 어떤 조건과도 상관없이 인간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이것은 누가 허락해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는 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것을 자꾸 잊어버립니다. 남에게 인정받아야 가치 있다고 생각하고 무언가를 이뤄야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고 여깁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그런 생각이 더 강해집니다. 이제는 쓸모없는 사람이 된 것 같고 짐이 되는 것 같고 존재 자체가 미안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칸트는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지 않다고. 당신이 무엇을 하든 무엇을 가졌든 당신은 그 자체로 존엄합니다. 당신이 숨쉬고 있다는 것, 생각하고 있다는 것, 느끼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무도 당신의 존엄을 빼앗을 수 없습니다. 당신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한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부터라도 자신을 대하는 태도를 바꿔보세요. 나는 여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칸트가 강조한 또 하나는 선한 의지입니다. 그는 이 세상에서 무조건적으로 선한 것은 오직 선한 의지뿐이라고 했습니다. 건강도, 재산도, 지혜도, 용기도 그 자체로는 선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 선이 될 수도 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선한 의지, 즉 옳은 것을 하려는 마음만큼은 그 자체로 선합니다. 결과가 어떻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선한 의지를 가지고 행동했다면 그것은 아름다운 일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평생 선한 의지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을 위해, 자녀를 위해, 때로는 이웃을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모든 것이 뜻대로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때로는 오해받기도 하고 인정받지 못하기도 하고 결과가 좋지 않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의 선한 의지가 무의미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칸트는 말합니다. 결과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하다고. 당신이 진심으로 선한 마음으로 살아왔다면 그것만으로도 당신의 삶은 충분히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종종 후회합니다. 그때 더 잘할 걸, 다르게 할 걸, 더 많이 해줄 걸. 끝없는 후회가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하지만 칸트의 관점에서 보면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닙니다. 당신이 그때 최선을 다했는지 선한 마음으로 행동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후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과는 우리가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과 의지는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미 그 선택을 올바르게 했습니다. 칸트는 자율성에 대해서도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자기 스스로의 법칙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남이 시켜서가 아니라, 상이나 벌 때문이 아니라 내 양심이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진짜 자유입니다. 우리는 평생 남의 기대대로 살아왔습니다. 부모님의 기대, 배우자의 기대, 자녀의 기대, 사회의 기대. 그런 기대들이 우리를 움직이게 했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질문을 해볼 때입니다.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내 양심은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나이가 들수록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남의 눈치를 덜 보게 되고 체면도 덜 신경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제야말로 진짜 자유를 누릴 때입니다. 내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내가 진심으로 만나고 싶은 사람을 만나고 내 양심이 옳다고 말하는 것을 따르는 것. 그것이 칸트가 말한 자율적인 삶입니다. 남은 생은 나를 위해 살아도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칸트는 정언명령에 대해 말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하는 행동이 모든 사람이 따를 수 있는 보편적인 법칙이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조금 어렵게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은 아주 간단합니다.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내가 거짓말하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가? 내가 약속을 어기는 것을 모든 사람이 해도 괜찮은가? 그렇게 생각해보면 무엇이 옳은지 알 수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이미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책임감 있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더라도 옳은 길을 가려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칸트가 말하는 도덕적인 삶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러니 자신을 인정해주세요.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조금이라도 위안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좋아요로 작은 응원을 보내주세요. 알림을 설정해 두시면 내일도 칸트의 지혜가 담긴 따뜻한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에게 위로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칸트는 이성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차갑고 계산적인 이성이 아닙니다. 칸트가 말한 이성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그는 계몽이란 미성숙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미성숙이란 남의 지시 없이는 스스로 판단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진정한 성숙은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책임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었다고 해서 더 이상 배우지 못하거나 성장하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많은 경험과 지혜를 가지게 됩니다. 그것을 바탕으로 더 깊이 생각하고 더 넓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칸트 자신도 나이가 들어서야 가장 중요한 저작들을 완성했습니다. 50대 후반에 순수 이성 비판을 쓰고 60대에 실천 이성 비판을 썼습니다. 그러니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새로운 생각을 하고 새로운 관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것을 멈추지 마세요. 남들이 뭐라 하든 세상이 어떻게 변하든 당신 자신의 판단을 믿으세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는 당신만의 소중한 자산입니다. 그것을 의심하지 마세요. 당신의 판단은 충분히 믿을만합니다. 칸트는 또한 의무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의무에서 나온 행동이 진정으로 도덕적이라고 했습니다. 좋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옳기 때문에 하는 것. 보상을 바라지 않고 인정받으려 하지 않고 그저 옳기 때문에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도덕적인 행동입니다. 우리는 평생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기 싫어도 해야 할 일을 했고 힘들어도 책임을 다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생계를 위해, 때로는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어려운 선택을 했습니다. 그런 선택들이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쉬운 길을 가지 않고 옳은 길을 선택한 그 순간들이 지금의 당신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자랑스러운 일입니다. 칸트의 말대로 당신은 의무를 다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칭찬받을 일이고 존경받을 일입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기세요. 칸트는 행복에 대해서도 독특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행복이 삶의 최고 목적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도덕적으로 올바르게 사는 것이 행복보다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행복을 포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진정한 행복은 올바르게 살 때 따라온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평생 행복을 찾아 헤맸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높이 올라가면, 더 인정받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은 일시적인 만족만 줄 뿐 진정한 행복을 주지는 못했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마음의 평안에서 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 내가 양심에 떳떳하다는 안도감,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한다는 자부심. 그런 것들이 진짜 행복입니다. 이제는 그런 행복을 누릴 때입니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더 가지려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것. 내가 살아온 방식이 옳았다고 인정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행복입니다. 칸트의 말대로 당신은 이미 행복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제 그 행복을 누리세요. 외로움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외로움을 느낍니다. 하지만 칸트는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고독 속에서 진정한 자기 자신을 만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할 수 있고 깊이 성찰할 수 있습니다. 남의 시선에서 벗어나 진짜 나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외로움을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마세요. 오히려 그것을 나를 돌아보는 시간으로 활용하세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무엇이 중요한지, 앞으로 어떻게 살고 싶은지, 그런 것들을 조용히 생각해보는 시간. 그것은 소중한 시간입니다. 칸트처럼 규칙적인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거나 그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기는 것. 그런 시간들이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들어줄 겁니다. 칸트는 목적의 나라에 대해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우받는 세상. 그것이 칸트가 꿈꾼 이상적인 세상입니다. 비록 현실에서는 완전히 실현되지 않았지만 우리는 적어도 우리 자신만큼은 그렇게 대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수단이 아니라 목적으로 대하는 것. 나를 누군가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그 자체로 소중한 존재로 대하는 것. 나이가 들면 자꾸 자신을 쓸모로 평가하게 됩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누구에게 도움이 되는지. 하지만 칸트는 말합니다. 당신의 가치는 쓸모에 있지 않다고. 당신은 존재 자체로 가치 있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아도 당신은 여전히 소중합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칸트는 평화에 대해서도 깊이 생각했습니다. 그는 영구 평화론이라는 글에서 진정한 평화는 서로를 존중할 때 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국가 간의 평화뿐 아니라 개인의 마음의 평화에도 적용됩니다. 내가 나 자신을 존중하고 남들을 존중할 때 마음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더 이상 남과 싸우지 않고 나 자신과도 싸우지 않을 때 진정한 평안이 찾아옵니다.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것도 그런 평화입니다. 과거와의 전쟁을 멈추고 미래에 대한 불안을 내려놓고 지금 이 순간을 평온하게 받아들이는 것. 칸트의 말대로 자신을 존중하고 남을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남은 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칸트의 삶을 보면 그는 결코 화려하지 않았습니다. 결혼하지도 않았고 부자도 아니었고 유명인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기 자신에게 정직하게 살았고 양심에 따라 행동했고 끊임없이 생각하고 탐구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온 삶은 결국 후대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중요한 것은 얼마나 크게 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진실하게 사느냐입니다. 당신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 못해도 당신이 진실하게 살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당신이 선한 의지로 살았다면, 당신이 양심에 따라 행동했다면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삶입니다. 이 이야기가 당신의 하루의 작은 빛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알림을 켜 두시면 매일 이런 따뜻한 메시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씨앗이 됩니다. 칸트는 말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내 안에 도덕 법칙. 이 두 가지가 나를 경외와 감탄으로 가득 채운다고. 밤하늘의 별들은 우주의 광대함을 보여주고 내 안의 도덕 법칙은 인간의 존엄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작은 점에 불과하지만 동시에 도덕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위대한 존재입니다. 오늘 밤 하늘을 보세요. 별들이 빛나고 있습니다. 그 광대한 우주 속에서 당신도 빛나고 있습니다. 작지만 소중한 빛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는 옳고 그름을 아는 양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당신을 특별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당신을 존엄하게 만듭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칸트의 지혜를 통해 많은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인간의 존엄, 선한 의지, 자율성, 의무, 행복, 평화. 이 모든 것이 결국 하나로 이어집니다. 당신은 존엄한 존재이고 당신의 삶은 의미 있고 당신은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 내일 아침 일어나면 거울을 보세요. 그리고 그 사람에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소중한 사람이라고. 당신은 존엄한 존재라고.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왔다고.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세요. 그리고 오늘 하루도 당신 자신을 존중하며 살아가세요. 작은 선택 하나하나를 양심에 따라 하세요. 그것이 칸트가 우리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혹시 힘든 순간이 찾아온다면 다시 이 영상을 찾아주세요. 언제든 여기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이 시간을 함께한 우리 모두가 비슷한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응원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남은 생이 평온하고 품이 있는 시간이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칸트의 말처럼 당신은 그 자체로 목적이고 그 자체로 완전한 존재입니다. 그것을 잊지 마세요. 오늘도 내일도 당신은 존엄하고 소중한 사람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편안한 저녁 되세요.